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유인태라고 아시죠? 저 좌파 쪽에 경향이 있죠. 그리고 전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더불어민주당 원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가 김민석을 향해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해명을 내놔라. 지금 김민석이 하는 그 해명이 말이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금전관계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19일 기독교 방송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쪽이, 그러니까 국힘 쪽이 수입 지출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진솔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하겠다고만 하고 청문회에서 다 얘기를 하겠다, 그것까지만 하는데 청문회까지 기다릴 게 뭐 있나. 해명이 되는 거면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게 바로 해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청문회 가서 하겠다 이런 얘기 그만하고 해명할 수 있는 건 바로 해명하라.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그 친구가, 즉 김민석이가 2002년도에도 정봉준한테 갔다가 그 후에 오랫동안 낭인 생활 비슷하게 고생도 많이 했고 또 그 사이에 정치자금법으로 2번씩이나 유죄를 받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교회 헌금은 꽤 많이 했더라. 야당에서 수입 지출 내역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 헌금을 2억씩이나 했다고 합니다. 아니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02년도에 노무현 반대편에 섰다가 정치 낭인이 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으로 2번씩이나 유죄받았는데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금은 꽤 많이 했더라. 근데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 수입과 지출이 지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강신성인가 하는 사람이 스폰서를 한다는 것은 세상에 오래전부터 파닥에 다 알려져 있었던 얘기 아니냐. 강신성이라는 자가 김민석의 스폰서랍니다. 후원금도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가질 수 있지 원외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고 받은 모든 돈은 전부 불법이 된다. 그 제도가 참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강신성이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힘쪽에서 제기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진솔하고 겸손하게 해야지. 지금 얼핏 보니까 묻는 기자 보고 어디 채널이냐 그런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직 후보자로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자기가 자신 있으면 좀 공손하게 진솔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지 기자에게 어디 기자냐라고 묻는 것은 눈에 거슬린다.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 일을 가지고 좀 고압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민석이 고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가 물으면 차분하게 해명하면 되는 거지 어디 기자냐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해명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좌파거든요. 좌파가 이렇게 지금 김민석이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 파리 전당대회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 의원이 이미지가 너무 강성 아니냐, 너무 강하다, 여당의 대표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흐름도 있는 것 같다. 정청래를 저격하고 있네요. 여당 대표가 너무 강성 아니냐,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그런 사람보다는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좋겠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박찬대 쪽에 힘을 실어준 것 같죠. 유인태가 이재명한테 무슨 오더를 받았나요? 법사위원장 하면서도 말을 왜 꼭 저렇게 하지? 이럴 때가 좀 많았다.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는 거죠, 정청래. 그게 결국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대표를 하기에는 너무 강성이다. 대표 안 하고 계속 공격수하면 몰라도 대표라는 건 당의 얼굴인데 그런 역할을 했던 얼굴로 내세우기는 좀 그렇다. 이 정도면 말이죠, 정청래를 완전히 저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정청래와 김민석을 싸잡아 공격했는데요. 유인태가 민주당 원로라는 점에서, 좌파 언론라는 점에서 이 정청래에 대한 공격은 상당히 비토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강성이 있고 그 얼굴로 당 대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냥 공격수나 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청래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거의 까무러치지 않았을까요? 거의 경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김민석에 대해서도 뭘 말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고압적이다.
그리고 해명하면 되지 뭐 자꾸 미루느냐. 그리고 묻는 기자한테 왜 고압적으로 나가느냐. 그리고 김민석이가 상당히 지금 뭐 돈도 못 벌고 굳이 돌려서 말을 했지만 어렵게 산 것으로 아는데 돈은 어디서 나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느냐.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돈에 대한 어떤 수입 지출이 안 맞는다는 거. 이런 것이 국힘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입 지출을 맞춰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해명 못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낙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는 당대표 나가는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유인태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유인태가 말이죠. 이재명이라든지 좌파 쪽의 하나의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뭔가 알고서 이 방송에 나와서 분위기를 슬쩍슬쩍 던져가지고서 흐름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유인태의 김민석에 대한 이 폭탄 발언 그리고 정청래에 대한 폭탄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정청래 너 당대표 안 돼라고 하는 이재명의 뜻을 유인태가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김민석이가 해명을 못하면 낙마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재명은 지금 김민석의 낙마를 사실상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인태는 분명히 해명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다. 그걸 해명하지 못하면 국무총리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전하는 것으로 보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청래는 결국 당대표 출마한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찬대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박찬대를 이재명이 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찬대가 어쨌든 정청래보다는 겉으로는 어쨌든 간에 분위기가 조금은 유연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수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당대표 얼굴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정청래가. 이것이 유인태의 생각인데 이것이 유인태 개인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이재명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신업 TV를 여러분들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해주셔서 많이 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김민석이는 이 유인태의 말을 듣고서 상당히 지금 경악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 어떤 쪽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청래도 저 인간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성질이 아무래도 이 유인태를 향해서 뒤로 또 왜 그런 소리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냐라고 또 압박감을 넣지 않았을까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유인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원로 아닙니까? 때문에 그런 어떤 압박이 들어오면 더 터뜨려 버릴 것 같은데요. 유인태도 한 성깔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유인태가 하는 이 말이 맞다고 물론 보죠. 유인태가 또 바른 말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민석 수주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데 그거를 좀 밝혀라. 밝히지 못하면 너 아웃이다 라는 것이 담겼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는 너무나 강성이다. 그런 얼굴로 무슨 당대표를 하려고 하느냐. 당대표는 유연한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정청래한테 비토를 넣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김민석에 대한 이 유인태의 비토 그리고 또 정청래에 대한 유인태의 비토 좋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것이 이재명의 뜻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